안녕하세요. 저는 대형고등학교 3학년부 이지연입니다. 저 작년도에 대형고등학교에서 기초학력 관련 업무를 맡았고요. 그래서 책임지도제 및 두드림학교 운영 사례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그 눈높이에서 연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앞에 놓인 학생들을 보시면은 그 죄인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 솔직하게 얘기해서 대한민국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로 산다는 건 죄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선생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년 동안의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학생들이 한 3년 정도 지금 학업 결손이 발생을 하였죠. 그리고 학습 의지나 동기가 전혀 없고 방법도 모르고 게다가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얘기할 수 없는 기타 특수 사정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처방 및 요구는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일단은 재연 1번과 재연 5번에 대해서 저의 연수에서 이제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일반고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는 게 가장 우리 기초학력 담당자께서 하셔야 될 일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재원 5번에 학습 부진 학생의 진로 진학 지원 및 연계 체제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이 2학년이 되고 2학년이 3학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학교 내에서 학습 지원 협의회, 즉 다중지원팀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학교 사정입니다. 2022학년도 실제 대형고등학교 사정인데 학생 수는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교원 수도 많은데 저희가 다문화 학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고요. 혼혈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저희 학교 제 사정인데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12월 달에 선생님들께서 아마 보고하실 양식들이거든요. 제가 저희 학교에서도 인수인계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결과를 안 보여드리면 이야기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 학교 사정 작년도에 보고한 자료를 가져다가 지금 보여드리는데 굉장히 좀 집행률이 높죠. 저희는 그래서 1, 2, 3학년을 죄다 했고요. 지금 써져 있지만 성면 공사로 인해서 저희가 12월 5일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들은 학생 지원 현황인데 지금 보시면 저희 학교 학생들 한 176명 정도가 지원 대상이었는데 국영수 전체 그리고 환경, 인지, 정서 순으로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의 그 선정 사유가 있었고요. 남 할 수 있는 것들은 죄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학교 실제 예산입니다. 단위학교 작년도에는 기본학력이어서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예산으로만 한 대강 한 3천만 원을 썼죠. 키다리쌤 포함해서.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영등포구청에서 학력신장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 2천만 원, 거의 2천만 원 정도를 더 내려주셨고 또 서울형 교육복지 지원 사업과도 협조 연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지금 전체 교직원 연수 자료가 있고 그리고 다중지원팀 연수를 몇 번 했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각 작동 성과들인데 사실 이거는 저희 학교만의 성과인 거지 다른 학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고요. 하여튼 저희 학교에 41명이었는데 복합위기 학생이 41명이었는데 속된 말로 자퇴위기 학생이죠. 그래서 12월에는 11명으로 감소를 하였고 자퇴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운영 후 제가 얻은 것들인데요. 일단은 이 일을 하느라고 차를 샀고요. 맨날 늦게 가가지고 차를 샀고요. 차를 샀으니까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건강해졌고요. 돈도 조금 벌었고요. 그리고 표창장도 받았고요. 표창장을 받으니까 저도 즐거워져가지고 자존감이 향상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교사와 학습 부진 학생의 문답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한참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넌 대체 뭐 하고 싶냐 했더니 핸드폰 파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제가 한심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더니 맨 끝에 보세요. 제가 이게 방송이어서요. 쓰고 싶은데 욕인 거 아시죠? 자기도 피해자라고 땅땅거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봤더니 교사도 어떤 인식을 하고 있나 봤더니 요새 학생들은 근성과 노력이 없어요. 제가 맨날 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안 되는 녀석은 뭘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일 많이 듣는 게 3번일 겁니다. 곧 사회인인데 고등학교까지 와서 더 뭐해? 초등학교, 중학교는 대체 뭐 했어? 진짜 제가 받았던 말이거든요. 그리고 가정 문제고 개인 문제인데 부모도 못하는데 내가 대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대체 왜 얘네를 위해서 협의체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서야 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거 추진하실 때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건 뒤돌아서면 모르겠는데 말이 되나 이런 건데, 진짜 이 학생들이 아무 생각이 없을지는 좀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제가 저희 학교 그 기초학력 대상자들하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얘네들 다 공부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그 우수 사례들이고 공부 상처 이런 것들인데요. 이 학생들의 공부 상처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사 상처도 발생하게 되고 교사도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선생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누구나 다 인정과 애정 욕구가 있는데, 이 기본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인정과 애정 욕구를 학교에서 8시간 동안 못 받고 삽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떨어진다는 기준도요. 어떤 기준치,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3학년이면 3학년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뭔가의 그 기준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족하지 못해서 얘네들이 학교에서 겉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30일입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만 선생님들도 뭐 일정 일요일 되면 결혼해야 돼. 애 낳아야 돼. 이런 식으로 뭔가 요구를 받으시잖아요. 아이들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도 사회 일 속에서 같은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 고등학생의 시선입니다. 이건 제가 고땡 고등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그 무슨 소논문 프로젝트, 꽤 된 얘기입니다. 소논문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건데 당시 학생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 학생들은 굉장히 학종으로 좋은 학교를 갔고요. 학생들은 자신이 느낀 열등감이 불만족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계기로 인식하는데, 우리 기초학력 학생들은 불만족 상태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선생님들이 모두 다 너는 왜 이렇게 노력도 안 하고 학교도 똑바로 안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속된 말로 아이들 말로 하면 갈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아예 몰라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여러 가지 환경이나 다른 거에 있는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넌 대체 초등학교 때 대체 뭐 했니? 이런 식으로 부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또 학업 관련 상담이나 여러 가지 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예전 저의 제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두드림학교라고 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추진을 했고요. 획일적 방과 후 보충 제도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것을 탈피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두드림학교로서. 그래서 지원협의회 구성으로서 철저하게 개별 학생을 중심으로 지원하려고 하였고, 또 이게 특정 선생님 혹은 특정 부서의 과업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으로, 우리 학교 전체 시스템으로 확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두드림학교라고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거고요. 자, 이게 저희 학교 실제 학습 지원 협의체입니다. 구 다중지원팀인데요. 저는 일부러 교장, 교감을 둘 다 끼웠습니다. 왜 두 분을 끼웠냐면 관리자가 대놓고 제 편이 되지 않으면 일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구 다중지원팀은 교장, 교감이 두 분 다 있었고요. 그리고 부장이 2명 있었습니다. 1, 2학년부가 같이 협력을 했고요. 그래서 1학년 부장님과 2학년 부장님이 감사하게도 같이 협력을 해주셨고, 저희 협조 및 생활케어에 1, 2학년 담임 19명을 다 넣었고요. 저 빼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2학년 담임 1명인데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왜 여기는 2학년이 하느냐라고 했는데 항변을 해도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담임교사단 외에 비담임 1학년에서 3학년 16명을 끼웠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집중지원 대상과 교과지원 대상과 정서지원 대상, 우리 학교 176명을 위해서 전체 학교가 움직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대체 너는 어떻게 했니? 발로 뛰어다니면서 저는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MBTI가 ENTP예요. 그래서 ENTP들은 발로 안 뛰면은 절대로 제 성질상 안 됩니다. 자, 이게 저희 실제 두드림학교 운영 사료인데요. 제가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했던 건데, 똑같은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비를 보시면 학생 멘토비가 있고, 뮤지컬 관람, 스포츠 관람, 북촌 한옥마을 체험 1박 2일을 진짜 애들을 데리고 가서 잤습니다. 그리고 대학 탐방도 같이 했고 등등등등 되게 열심히 했었죠. 그렇죠? 요렇게 두드림학교도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운영비입니다.
애들이 상품이 필요하니까 상품비, 간식비, 도서구입비 이렇게 아낌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했고요. 두드림 학교도 이렇게 운영을 대강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때는 1,000만 원이었어서 이렇게 펑펑 썼습니다. 자, 2022학년도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봤어요. 근데 이제 아까 보시면은 놀고 먹는 거였잖아요. 속된 말로. 그런데 이번에 기본학, 기초학력은 학습 코칭이나 멘토링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둬서 보시면은 저희 전체 집행 금액의 한 3분의 1 정도를 학습 코칭비로 쓴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뭔가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사실은 학습 코칭이나 이런 쪽으로 그 아이들을 조금 조직을 해보시는 것도 애들이 굉장히 그 학교에서 도움을 얻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학교 실사례입니다. 땡학년 김대영 학생인데요. 예, 굉장히 보시면은 굉장히 좀 한숨이 나오시죠? 자, 이런 아이들이 지금 천지에 많죠. 선생님들이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해서 학업 결손이 시작되니까 얘는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학교를 안 오는 즐거움을 이미 알게 된 거죠, 이 학생이.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고 제가 한숨을 푹푹 쉬었던 학생 중 하나인데 지금은 갱생이 되어가지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갱생되었냐? 수업 시간에 얘는 당연히 수업은 안 듣겠죠. 그래서 독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대영 학생입니다. 얘도 참 출생의 비밀까지 알게 되고 참 불쌍한 학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이러다 보니까 공부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1년 동안 굉장히 잘 다독여서 지금 2023학년도 현재 우리 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고 희망을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박대영 학생입니다. 다문화 가정이고요. 그리고 엄마가 지금 외국인인데 새어머니예요. 배다른 형제가 있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도 학교에 뭔가 다니기보다는 본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공부에 집중하기가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3가지 사례를 드리는 이유는 정서적 돌봄의 중요성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은 제 집이 안식처거든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를 정말 잘 태어났습니다. 응애를 잘한 거죠. 속된 말로. 근데 제가 지금 아이들을 저희 학교 70명 정도를 보면서 느낀 거는 공부보다 중요한 선결 과제는 부모님과의 갈등 해소입니다. 아니 속된 말로 집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애들이 공부에 집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학습 지원 프로그램 시 저희가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필수고요. 필요하면 가족 상담이나 부부 상담을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선생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위클래스의 전문 상담 선생님이 아마 주선을 잘 해주실 겁니다. 아니면 이분이 아마 저희 지역 상담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래서 전문 상담 선생님도 우리 다중지원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학업적 발판의 중요성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 외에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일단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있어서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존심이 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 학생한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면은 내년도에 요따만큼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있잖아요. 칭찬 스티커판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운영을 해봤고요. 또 학생들은 지금까지 자기는 선택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학생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해서 시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네가 시작을 하면은 앞으로 그렇게 살 것이고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고 네가 사회에서 원하는 뭔가 필요한 기능들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유지를 할 수 있게 제가 계속 독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독려를 해주면 아이들이 노력 낙관성, 속된 말로 체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노력에 대한 무언가가 몽글몽글 키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급 학년으로 보내기만 해도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성공하신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례들인데요. 수업 시간은 독서입니다. 만화책 아닙니다. 독서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영은 지금 여러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여기저기 다니고 있고요. 박대영 학생은 아까 다문화 학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문제 탐구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사탐 영역이라도 본인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공부할 수 있는 희망, 뭔가 발판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굉장히 많은 괄목할 성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넘어가는데 어쨌든 학습 부진의 학생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환경과 여러 개인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초학력의 목표는 그래서 인지적 지원 플러스 정서적 지원 양자 획득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서가 안 되면 인지도 안 됩니다. 이게 작년도 자료에서 제가 그냥 하이제해온 건데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역량,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업 프로그램 말고도 여러 가지 멘토링이나 아니면은 그 진로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서 아이들이 많이 정서적 지원도 획득하고 그러면 인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공교육의 딜레마입니다. 참 선생님들 어려운 거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저도 참 욕하면서 작년에 일을 했고요. 참 저희 학교가 관내 학력 격차가 심각해서 아니 옆 학교의 좋은 학교는 기본학력 대상자가 50명도 안 된대요. 근데 저희 학교는 100명이 넘어가잖아요.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리고 그 학교 교육과정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등 있고 가장 선생님들께서 지금 두려워하시는 게 조직 문화 속의 부조리 요소들이죠. 그래서 지금 그리고 각종 민원 소지들에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현실을 보시면은 왜 고등학교도 이렇게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갖다 하느냐? 고등학교 1학년부터 아이들이 정말로 힘들어해요. 이거는 저게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저기 있는 보고서에 적나라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오히려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이 시작 어려움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 자살률 중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10대랑 20대의 지금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제가 알기로 20대 초반의 자살률 때문에 지금 굉장히 관계부처가 속을 썩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에서 20대가 되기 직전의 아이들을 데리고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학교 단위학교인지 왜 아시겠죠? 우리 학교 상황부터 파악하고 진단해야 됩니다. 속된 말로 다른 학교가 뭐 이렇게 햇대더라 이딴 거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학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상황 파악부터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차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단위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내부에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굴릴 것인가, 어떻게 관련 예산을 굴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상관을 하셔야 되고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프로그램을 혼자 하면 죽습니다. 진짜로 죽어요. 그러니까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요. 다중 지원 협의체가 지금 있으니까 그 지원 협의체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세요. 진짜 제발 교내 구성원과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도 작년에 잘 안 됐던 부분인데 참 작년도에 그래서 제가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해보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이 이미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동기부여의 리더십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사실은 자원들을 운용을 하셔야 됩니다. 중간 관리자가 되셔야 되고요. 그래서 동료 지원팀에 대해서 동기부여도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아까 그 교직원 연수나 아니면 다중지원팀 연수를 계속했던 이유가 동료 지원팀과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진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세요가 아니라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협력하다 보면은 나도 이런 거 잘하니까 이렇게 해줄게. 이런 거 잘하니까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뭔가 선생님들께서 자원을 해오세요. 작년도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교육반이라고 하는 거를 운영을 했는데 이거 제가 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자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료 지원팀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고 또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도 한번 올리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기초학력 프로그램은 사실은 학군이 운영 대상이 아닌데 저는 일부러 학부모들한테 우리 학교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 당신들도 따라주세요 라는 뜻에서 일부러 학군위에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학부모와 2인 3각을 같이 이룰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이거입니다. 운영 담당 교사의 성향입니다. 아까 제가 MBTI가 ENTP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ENTP들은요 새로운 프로그램 하면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향형이세요. 힘들어요. 이런 부분은 부장님이나 아니면 학습지원협의회에서 좀 이야기를 하시면은 누군가가 분명히 도와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거 1년 동안 선생님들께서 끌고 가셔야 돼요. 1년의 레이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행복하지 않으면 중간에 지칩니다. 저도 몇 번 열폭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 때문에 다과목 지도가 지금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지원 아무것도 못 받았고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부터 파악하시고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고, 예산이 부족하면 뭐 추경을 해오다든가 여러 가지로 따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관리자단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패해서 배우는 거 보완하는 운영도 필요합니다. 고등학교의 기초학력이 정말 힘든 거는 아이들이 누적된 불신감이 너무 상당해요. 초등학교 때도 얘는 분명히 그랬을 것이고 중학교 때도 그랬을 것이고 이제 마지막 공교육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잘 안 열려고 하고 자존심은 또 엄청 세져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강한 갈등 상황으로,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싸우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뭔가 자기네들이 뭔가 불만족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있어서요. 실패한다고 해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제발 의기소침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 밑에 블랙 유머로 공무원은 내 세금을 얼마나 받아먹을까? 라고 하는 유튜브를 갖다가 해놨는데 이 영상에 따르면 저희 500원밖에 안 돼요. 그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한테 500원밖에 안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막 열심히 진짜 실패해서 실패하든지 말든지 그럼 배우고 보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 본인께서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거 백절불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꺾이지 않는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자료는 운영 지침인데요. 그 밖의 자료들은 지금 2023학년도 가이드북이 제작 중이고요. 곧 배포가 될 예정이고 또 2021학년도 중등 토닥토닥 키다리씀 도움 자료가 굉장히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행정실과의 마찰시 활용하는 근거 규정으로 학교 회계 연산평생 기본 지침을 좀 이행하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기초학력 향상 사이트인 꾸꾸에서도 많은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정서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집단상담과 미술치료를 운영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원하는 건 원예치료였는데 제가 작년도에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습니다. 특히 원예치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자기와 함께 쑥쑥 크는 식물을 보면서 뭔가 힐링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지역기관 연계 사례집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정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으실 수 있고 이 정서 지원 프로그램의 목표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다져주는 것에 있습니다. 진로문화 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 자원들이 있어요. 특히 내 손 안의 서울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제가 PPT에는 못 실었지만 어서와 한국은 이런 식으로 서울 안에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이제 각종 대학가들이 많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아마 교직 이수하거나 아니면은 사범대학생을 데리고 뭔가 봉사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 적극 이용하시면은 선생님들께서 조금 많이 품을 안 팔고도 많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백지장도 맞대면 선생님도 혼자가 아니십니다. 일단 학교 내부에서 탄탄한 지원 체계를 좀 갖추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학교처럼 영등포구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하셨으면 좋겠고 외부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컨설팅단에 아마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단톡방인데요. 전국 단위 카톡방이므로 서울 상황이면 서울 선생님들이 많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단톡방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 꼭 들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제 관련 이슈인데 지금 이거 가지고 저희 학교에서도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기초학력 담당자한테 이걸 갖다가 짬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맞는데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해 선발과 운영 모두 별개의 프로그램입니다. 애는 겹칠 수 있어요. 하지만 선발과 운영 근거는 모두 별개의 프로그램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2월 달에 제가 그 최소 성취 보장 지도 관련해서 연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 이야기가 있을 때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시 공교육으로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별의 지점은 무엇일까요? 선생님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협력할 수 있다는 거에서 봅니다. 우리 교사들은
하나의 단위 학교입니다. 그래서 협력을 할 수 있어서 협력으로 더 큰 내일을 위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게 저는 차별화 지점이라 보고요. 교사의 존재의 의미는 뭐 대강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PPT에 어린 왕자를 갖다 이렇게 많이 한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조를 갖다 해놨습니다. 장미가 소중해진 거는 네가, 내가 장미에게 바친 시간 때문인 거죠. 아이들한테 바친 시간들 때문에 선생님들도 더 본인의 존재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제가 작년도에 저기 운영했던 키다리쌤 운영 도서입니다. 예, 진짜 이거 갖다 읽었습니다. 영어 시간에 애들이 톰 소여랑 허클베리 팀이 핀이 나오는데 모른다 해서 같이 읽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만약에 키다리를 하게 되면 데미안을 같이 읽어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공교육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네, 이거는 저의 저기 번호입니다. 전 대형고등학교 3학년부 이지연이고요. 개인 번호입니다. 개인 제 메일 주소고요. 그래서 혹시 강의가 끝나고 나서 그 소속을 밝히시고 무슨 학교다 하면은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제가 특성화고는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일반고나 특성화고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밝혀주시고 나는 일반고다, 난 특성화고다 이렇게 학교명은 밝혀주시고 저한테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공사립도 여러 가지로 좀 사정이 다르더라고요. 네, 제가 용기 있게 제 번호를 좀 했으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